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새 요즘은 독서왕 장비치. 오늘 읽을 책은 김신회님이 쓴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지금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 중반 정도까지밖에 안 읽어서, 안 읽었던 데를 읽어야 되나? 읽었던,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식물. 무언가를 돌본다고 생각하면 책임감과 부담감부터 느끼는 인간인지라 육아는 무작정 두려운 일이고 동물과 사는 일에도 곧부터 난다. 하지만 그런 내가 귀찮아하지 않고 키우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식물이다. 3년 전 지금 집으로 이사하면서 들인 식물 3개가 있다. 목표는 하나였다. 죽이지 않는 것. 어느 봄날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화분을 늘어놓은 트럭이 서 있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자니 찜찜하고 멀리 있는 화원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 식물을 파는 노점을 만날 때마다 반갑다. 저절로 걸음을 멈추고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 두리번거리게 된다. 그럴 때 유용한 질문은 하나다. 뭐가 잘 커요? 그날 내가 많이 없어 보이는 집 아저씨는 어른 무릎 위로 오는 식물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돈 벌게 해주는 거 들여가세요. 금전수. 관리 못해도 잘 커요. 개업 선물로 인기 있는 식물이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 집 첫 번째 식물 금전수를 드렸다. 아저씨 말대로 꼼꼼하게 관리해주지 않아도 물 주는 걸 까먹어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1년 전쯤 분갈이를 해주었는데 가지가 넓게 펴지고 키도 크는 중이라 조만간 가지지대를 세우고 화분도 더 큰 걸로 갈아야 할 것 같다. 진 초록색 이파리는 늘 건강한 빛깔로 반들반들해서 쳐다볼 때마다 내 피부까지 윤기가 도는 느낌이다. 두 번째 식물은 트리안이라고도 불리는 미렌베키아이다. 덩굴을 따라 작은 잎이 조로로 이어지고 마치 모발이 자라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새잎을 피우는 모습을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된다. 물을 좋아하고 생명력이 강하지만 잎이 얇은 편이라 떼약볕에 방치했을 때는 금세 시들해지거나 누렇게 변하고 덩굴이 엉키고 꼬이면서 새잎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끔 줄기와 뿌리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 식물은 이름도 모르고 데려왔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분홍색 꽃이 핀 작은 화분을 들여왔는데 몇 주 뒤 꽃이 떨어지더니 가느다란 줄기에 초록색 이파리만 남았다. 해가 지나도 꽃이 다시 피지 않고 크기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분갈이를 한번 해주었더니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살아있다. 며칠 전 식물 이름 찾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외철쭉이란다. 아, 그 분홍색 꽃이 철쭉이었구나. 나는 더 이상 꽃도 피지 않는 철쭉을 키우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도 열심히 자라고 있으니 포기할 순 없지. 식물에게 여름은 반가우면서도 모진 계절이다. 강한 햇볕에 잎이 타버리기도 하고 흙의 수분도 빠르게 날아간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차면서 흙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뿌리가 썩기도 한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적게 주어도 시들시들해지거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름철일수록 실내로 들여놓기, 밖에 내놓기, 유리창 안쪽에서 간접 햇볕 쐬어주기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걸 한바탕 하고 나면 내가 식물을 키우는 건지 상전을 모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이제는 긴 시간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덜컥 식물 걱정부터 된다. 집안에 들인 채 창문을 닫고 가면 그동안 빛을 못 볼 테고 창문 밖으로 놔두자니 흙이 말라버리거나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쓰러질 테니까. 그렇다고 며칠에 한 번 집으로 와서 물 줄 사람을 구하자니 빈집에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결국 장기 여행은 관둘까 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덕분에 우리 집 식물들은 가끔 비실비실할 때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다. 가지치기나 영양제 주기, 분갈이 등을 성실하게 하지도 않는 식물 초보임에도 저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기들의 속도만큼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 그렇게 제자리에서 묵묵히 위로 향하는 식물을 볼 때마다 내 안에도 비슷한 새싹이 자라는 것 같다. 그래, 각자가 가진 속도는 다 다르지. 아끼는 누군가의 성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머릿속이 복잡한 날은 화분 3개를 욕실로 들고 가 샤워기로 흠뻑 물을 준다.
내 몸을 씻을 때보다 꼼꼼하게 물을 주고 물 빠지기를 기다리고 다시 물을 주고 물 빠지기를 기다리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다가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진다. 식물에 물을 줄 때는 나도 모르게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시원하니? 물 더 필요하니? 잘 크고 있네.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떠올리면서 나라는 사람의 쓸모를 깨닫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 친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다고. 타인과 주고받는 애정도, 직업적인 성취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느끼는 만족감도 결국 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실감을 위한 것 같다는 언니의 말을 한동안 곱씹게 됐다.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다는 허무함이 밀려들 때마다 식물이 눈에 들어왔다. 말 못하는 생명이지만 물을 주고 분갈이하고 햇빛을 쏘아주면서 적어도 얘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 대놓고 하기 멋쩍은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하는 대신 식물을 돌보게 됐다. 그동안 내가 식물에 쏟은 정성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관심이나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은퇴를 하거나 자식들을 집에서 떠나보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매일 아기 돌보듯 식물을 가꾸는 걸까? 우리 아빠도 그러시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은 꼭 필요하다. 내가 여름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집 식물들도 여름을 좋아하는 것 같다. 더운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모두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계절입니다. 여름날 한껏 에너지를 충전한 식물들은 추운 겨울이 되어도 실내에서 잘 버틴다. 날씨가 좋은 날은 유리창 안쪽에서 간접 햇살을 맞으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는 발품들이 자라난다.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앞을 향해 가는 발걸음, 이 한 몸 검사하기 힘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깨달음, 또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따스한 햇살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람을 하루 더 살게 한다는 걸 우리 집 식물들이 내게 가르쳐주고 있다. 책은 일종의 안주다. 혼술. 술은 누군가와 함께 마실 때 가장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아리송하다. 나는 그냥 술이 좋은데 사람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혼술을 선호한다. 집에서 즐기는 혼술의 제일 가는 매력은 먹고 싶은 것을 혼자서 조용히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 좋아하는 술을 사고 취향에 맞는 안주를 마련해 눈치 보지 않고 마실 수 있다.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절충형 안주, 예를 들면 골뱅이 소면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 누구도 해치지 않을 이야기, 주로 상사나 회사용, 브레인배트를 어떻게 적절하게 골라 나누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영화를 보면서 마시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마시고 짝이 안 맞는 안주를 늘어놓고 마시기도 한다. 가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한다. 김광진의 편지를 따라 부르다가 훌쩍이고 갑자기 혼잣말하면서 목 놓아 울고 그렇게 분위기가 난리도 아니게 될 때도 있다. 여름엔 집 밖에서도 가끔 혼술을 한다. 술을 파는 카페나 나 술집이오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술집일수록 좋다. 커다란 출입문이나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가게 한 구석에 앉아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면서 마시는 맥주나 와인 한 잔. 여름날 책과 함께 마시는 혼술은 여름을 더욱 여름답게 만들어준다. 지금은 없어진 합정동 빨간 책방의 1층 바 자리가 좋았다. 생맥주 종류도 다양했고 음악도 적당한 크기로 흘렀고 판매용으로 구비된 책도 많아서 읽을 책을 챙겨가지 못한 날은 그곳에서 사 읽었다. 널찍한 공간에 층별로 자리가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서 직원들 눈치를 안 봐도 됐다. 이용객들도 조용한 편이어서 방해받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거기서 여러 번 혼자 책맥을 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여름 저녁 안드레 엑스먼의 그의 여름 손님을 읽으며 해지는 걸 기다리던 생각이 난다. 두 눈으로는 열심히 책 속 문장을 좇으면서도 여름의 설렘을 흠뻑 머금은 바깥 공기에 가슴이 울렁거려서 같은 페이지만 반복해 읽었다. 따지고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었던 그 순간은 몇 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선명한 사진처럼 남아있다.
역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상수동 주차장 골목에 있던 별바도 좋았다. 여름이 시작되면 건물 2층에 있는 가게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곤 했는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틀에 한쪽 팔을 걸쳐놓고 해지는 걸 바라보며 맥주를 홀짝이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은 조용히 책 좀 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가도 번번이 창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겨 책은 가방 밖을 빠져나오지도 못했다. 합정 부근에서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꼭 들르던 곳이었고 외국에서 친구가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데려가곤 했는데 사라져서 안타깝다. 무심한 듯 세심하게 응대하던 사장님과 직원들도 참 편안했는데 달걀 후라이를 올린 짜파게티가 시그니처 메뉴였는데 며칠 전 여름에는 도쿄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 그중 일본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초비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에 생채소를 찍어 먹는 바냐 카우다가 유행하고 있었다. 나도 꼭 한번 맛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가게를 찾을 수 없었는데 도쿄역 근처 마루비루 위층 술집과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곳에서 바냐 카우다를 파는 와인바를 발견했다. 언뜻 봐도 고급져 보여서 혼자 가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어렵게 찾은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애써 당당한 척 걸어 들어갔다. 편안해 보이는 자리를 하나 골라 앉은 다음 가게 안을 둘러보니 그 넓은 홀에 손님은 달랑 나 하나뿐이었다. 멋쩍음을 숨기려 메뉴판을 들여다보았다. 단술로 파는 와인이 여러 종류 있었고 가벼운 안주나 식사 메뉴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나는 술집을 고르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네. 감탄하면서 스페인 까바 한 잔을 주문했다. 술집에서 주문한 와인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 누구 코에 붙이죠다. 크게 2모금, 잘게 3모금 정도면 끝날 것 같은 와인이 커다란 잔이 서운해할 만큼 담겨 나와서 다 마시기도 전에 다음 잔은 뭘로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집의 와인잔에는 주인공의 두둑한 배포가 느껴질 만큼 샴페인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이 집 와인 잘하네. 기포가 발랄하게 올라오는 영롱한 금빛을 띤 차가운 까바로 목을 축인 다음 설레는 마음으로 바냐카우다를 시켰다. 그 김에 프랑스산 샴페인도 한 잔 주문했다. 잠시 후 음식과 샴페인이 도착했다. 사계한 얼음 뿌린 채소와 부드러운 잎채소가 커다란 접시 위에 풍성한 정원처럼 차려져 있었고 옆에는 진득하고 따끈한 안초비 소스가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다.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이 도는 채소의 식감은 시원하고 시큼한 샴페인과 잘 어울렸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문고본을 펼쳐 읽었다. 혼자 여행할 때는 가방에 늘 책을 한 권씩 넣어 다니면서 시간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읽는다. 책 제목은 떠오르지 않지만 그 시간이 든 느낌만큼은 선명하다.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딱 붙어있는 느낌. 내 기분을 정확히 아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그 느낌을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을 만났다. 문고본은 여행의 필수품이다. 특히 나는 대체로 혼자 여행을 떠나 시간이 넘친다. 그러니 가져간 책은 마치 함께 여행하는 친구 같은 존재다. 그 책이 나에게 혹은 여행하는 장소에 맞지 않으면 약간 비참한 기분이 든다. 방대한 시간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불안과 고독이 뒤섞인 기분을 계속 질질 끄고 가게 된다. 비쿠다 미시오의 보통의 책 읽기에서 술은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 거라지만 밖에서 혼술을 마실 때는 취하지 않기를 위해 조심한다. 취해버리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일로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래서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 더운 날씨에 나른해진 몸으로 바 구석에 앉아있다 보면 평소에는 음료수처럼 느껴지던 한 잔도 알코올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점점 알딸딸해지는 머리로 책을 읽으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읽어도 내용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라 그때 읽은 책은 모르는 이야기들로 남는다. 나중에 그 책을 꺼내 다시 읽어볼 때면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독서가 시작된다. 올 여름에는 책 한 권 들고 언제든 혼술하러 갈 수 있는 동네 술집을 찾아볼 거다. 가서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날 책을 열심히 읽고 틈틈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생각도 하면서 나 자신과 독해 좀 해야겠다. 여름은 그러기 위한 계절이니까. 나른하고 게으를수록 좋은 계절이니까. 그때 곁에 책이라는 안주가 있다면 그 시간은 더욱 즐거울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